엄마가 뭘 알아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 밖에서 뭔 일 생기면 어떡해요?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을 참지 못한 저 박정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르신들의 인생에 힘이 되는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대구 서문시장 골목 안쪽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분식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순이네 분식이라는 간판 아래서 박정수는 매일 아침 6시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김밥 한 줄 말 때도 반드시 속재료를 꽉꽉 눌러 넣었고 국물은 항상 뜨끈하게 끓여냈습니다. 장부는 빠짐없이 적었고 영수증은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밥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정순의 웃음은 늘 정중했습니다. 손님이 떠난 자리를 닦으며 그녀는 가게 구석에 놓인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상호. 공구상을 운영하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장사 잘했어요. 걱정 마세요.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놓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혼자 사는 일이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찾아주고 시장 상인들이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정수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던 정순 앞에 아들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45살 아들은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함께 온 며느리 서영은 화사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이렇게 지내지. 너희는? 도윤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제 우리가 모실게요. 정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주다니. 며느리 서영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실게요. 새 아파트로 이사했거든요. 방도 따로 있어요. 그래. 고맙구나. 정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아들 잘 부탁해요. 우리 도윤이 좀 철없지만 결국엔 착한 아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분식집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세월이 배어 있는 가게였지만 이제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집도 정리하시고 재산도 정리하세요. 요즘은 현금 가지고 있으면 손해예요. 제 명의로 옮겨놓으면 나중에 세금도 아끼고 좋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분식집 보증금, 아파트, 남편이 남긴 예금까지 모두 아들 명의로 넘겼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챙기며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걱정 없으시게 우리가 다 할게요. 정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날 정수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부엌, 환한 창문. 그런데 며느리 서영이 안내한 방은 이상했습니다. 복도 끝, 창문도 작고 어두운 작은 방이었습니다. 어머님 방이에요. 짐 정리하세요. 방 안에는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오래된 이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중에 정리하겠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정순의 방에는 서영의 짐들이 더 쌓였습니다. 반면 거실은 화려했습니다. 명품 쇼핑백들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고 카메라와 조명 장비가 한쪽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어머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고 있어요. 서영은 화면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시간 작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6살 손주가 정순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강민이 할머니한테 와.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는 가족 아니래. 동네 할머니래. 정순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재산을 넘긴 게 잘못이었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부엌에서 밥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이 냉장고 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오늘 손님 와요. 냄새 나면 안 되니까 밥은 제가 할게요. 그래. 그럼 내가 설거지라도. 괜찮아요. 어머님은 방에서 쉬세요. 정수는 말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빨리 정리 안 해? 엄마 짐 치워. 촬영 방해된다고. 정수는 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넘게 장부를 적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펜을 들었습니다. 4월 12일 아들 집으로 이사. 작은 방 배정. 4월 14일 손주가 할머니는 가족 아니다고 말함. 4월 15일 부엌 출입 제한. 정수는 한 줄 한 줄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이 이럴 리 없는데. 하지만 남편의 사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긴긴 밤을 견뎠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휴대폰이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연락처 정리해 드릴게요. 스팸 전화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휴대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정수는 점점 작은 방 안에 갇혀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구의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 어딘가에 자신이 30년 동안 지켰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정순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정순이 아들 집에서 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 도윤이 일어나는 소리, 며느리 서영이 커피를 내리는 소리, 손주 강민이가 만화를 보는 소리. 하지만 아무도 정순의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도윤이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프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침은 먹었니? 도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요. 지금 바빠요. 정수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려는 순간 서영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아니야. 내가 국이라도 끓이려고. 어머님, 오늘 촬영 있어요. 부엌 좀 비워주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도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또 떨어졌네. 미친! 정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용기를 내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배달 음식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과 서영, 그리고 강민이가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나도 같이 먹어도 될까? 서영이 잠깐 도윤을 쳐다보았습니다. 도윤은 대답 없이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것은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 드실래요? 아니. 같이 먹으면 안 되니? 어머님, 저희 지금 좀 바빠요. 식사 후에 회의 있거든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도시락 하나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밥과 반찬 몇 개. 정수는 그것을 들고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차가운 밥을 먹으며 정수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분식집을 처음 열던 날 도윤이 학교를 마치고 가게로 달려오던 모습, 엄마 김밥 하나만 하며 웃던 아들의 얼굴.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눈물이 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거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영이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시어머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거든요. 서영은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순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서영은 미리 준비해둔 음식 사진을 보여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님이 정성껏 만들어주신 음식이에요. 정말 맛있죠? 정수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서영은 조명을 끄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빠, 이번 영상 조회수 좋을 것 같아. 광고 문의도 들어왔어.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돈 좀 빨리 들어와야 하는데 이번 달 대출 이자가 걱정 마. 어머님 명의 집도 있잖아. 필요하면 또 대출 받으면 돼. 정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거실로 나가 도윤 앞에 섰습니다. 도윤아. 엄마 집 말이야. 그거 담보로 대출 받았니? 도윤은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나중엔 다 내 거잖아요. 하지만 엄마한테 말은 해야지. 엄마가 뭘 알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아. 그렇게 말하며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가만히 있으면 다 잃어요. 나도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코인이니 주식이니 하는 거 위험하잖니? 에이, 엄마는 왜 이래요? 옛날 사람처럼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도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영이 다가와 정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빠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하지만 서영의 눈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5월 10일.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사실 확인. 5월 10일. 아들이 엄마가 뭘 알아요라고 말함. 5월 10일. 며느리의 거짓 영상 촬영 목격.
정수는 한참을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는 외출을 시도했습니다. 시장 친구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서영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응. 시장 좀 다녀올까 해서. 어머님, 요즘 날씨 안 좋아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집에 계세요. 아니야. 괜찮아. 잠깐만. 어머님, 서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멈췄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 밖에서 뭔 일 생기면 어떡해요? 책임질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집에 계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사다 드릴게요. 서영은 정순의 팔을 잡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수는 작은 방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지만 숨이 막혔습니다. 갇혔습니다.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재산을 넘긴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 분노가 조금씩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것을 꾹 눌렀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참아야 해. 수첩을 펼쳤습니다. 기록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날짜, 시간, 말, 행동.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장부로 장사를 했어.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정순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아닌 단단한 결심이 그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어. 절대로. 창밖으로 대구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수첩을 꼭 껴안고 긴긴 밤을 견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순의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수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동안 분식집을 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작은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 달 동안 적어온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아들과 며느리의 말과 행동들. 정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해.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남겨야 해. 정수는 오래된 가방 속에서 공책 한 권을 더 꺼냈습니다. 분식집 장부를 쓸 때 사용하던 공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정순인의 분식 매출 장부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장부로 30년을 버텨온 사람이야. 정수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일 위에 증거 기록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이전 날짜 4월 3일. 집 주소, 보증금 액수, 예금 내역. 며느리 SNS 계정 이름. 아들이 컴퓨터로 보던 코인 거래소 이름.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외출한 날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정수는 작은 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윤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계약서. 정순의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8천만 원.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간 이후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었습니다. 계약 날짜, 금액, 대출 기간 이름, 계약 번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베껴 썼습니다. 30분 뒤 정수는 서류를 원래대로 놓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나 확보했어. 며칠 후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낮잠을 자는 오후 시간, 정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서영이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1층 경비실에 택배 좀 찾으러. 제가 찾아다 드릴게요. 어머님은 집에 계세요. 아니야. 내가 직접. 어머님, 서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영아. 나도 사람이야. 밖에 나갈 권리가 있어. 잠깐 다녀올게. 정수는 서영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서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가 이렇게 넓었나 싶을 만큼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유로웠습니다. 정수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30분을 달려 서문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리. 정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순이네 분식 자리에는 이제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그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옆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상인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김 회장님. 정순이요. 문이 열리고 김만수 상인회장이 놀란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정순 씨, 어쩐 일이야? 아들 집으로 갔다며? 회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만수는 정순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사무실에는 서류와 장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넘긴 일, 집에 갇혀 지낸 일, 담보대출을 당한 일, 모든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김만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 씨, 그건 노인학대야. 신고해야 해. 그게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괜찮은 게 아니야. 지금 당장 도움을 받아야 해. 김만수는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야. 내 친구 부인이 거기서 사회복지사로 일해. 문지현 씨, 좋은 사람이야. 한번 상담받아봐. 정수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대구노인보호전문기관 문지연 사회복지사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순 씨, 기록이 중요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부 날짜별로 적어둬. 기록이 칼이야.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정수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이 외출한 틈을 타서 경비실 아저씨에게 부탁해 전화를 빌렸습니다. 여보세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정순입니다. 김만수 회장님 소개로. 아, 정순 어르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했습니다. 상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문지연 사회복지사는 차분하게 질문했고 정수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증거가 있으세요? 문자나 녹음, 사진 같은 거요. 네. 공책에 다 적어뒀어요. 날짜별로요. 잘하셨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계속 기록하세요. 그리고 어르신, 학대 일지를 써보시겠어요? 제가 양식 보내드릴게요. 학대일지요? 네.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적는 거예요.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한참을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문지연 사회복지사가 이메일로 보내준 학대일지 양식을 경비실에서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작은 방에서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5월 20일 오후 3시 며느리가 부엌 출입을 막음. 이유 촬영 방해된다고. 5월 21일 저녁 7시 아들이 엄마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함. 기분 무시당하는 느낌. 5월 22일 오전 10시 외출 시도했으나 며느리가 저지함. 이유 위험하다고. 정순의 손글씨는 떨렸지만 기록은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수는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다보니 도윤이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형, 돈 좀 빌려줘. 이번 주까지만 코인으로 다 갚을게. 제발, 형. 어머니, 집도 있잖아. 나중에 팔면 돼. 정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녹음을 하고 싶었지만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대신 문지연 사회복지사가 알려준 대로 대화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해 공책에 적었습니다. 5월 25일 밤 11시 아들이 친구에게 전화해서 돈을 빌리려 함. 어머니 집 팔면 된다고 말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의 공책은 두꺼워졌습니다. 문지연 사회복지사와의 상담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김만수 상인회장이 한 사람을 더 소개해줬습니다. 정순 씨, 법률구조공단에 아는 변호사가 있어. 이재하 변호사. 무료로 상담해준대. 한번 만나봐. 정수는 또다시 외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영이 막아섰지만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나 병원 가야 해. 막지 마. 서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서 이재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정순의 이야기를 듣고 공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어르신,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잘 적으셨네요. 정말요? 네. 증여무효 청구도 가능해 보여요.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는 정황이 충분해요. 증여무효요? 네. 억지로 혹은 속여서 재산을 넘긴 경우엔 취소할 수 있어요. 준비 더 하세요. 충분히 싸워볼 만해요. 정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구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정순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석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공책 3권이 가득 찼습니다. 학대일지, 금융거래 내역, 며느리의 SNS 활동 기록. 모든 것이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지연 사회복지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신고 접수할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해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어르신. 이건 어르신의 권리예요.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은 노인주간보호센터 후원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역 기자들과 복지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김만수 상인회장이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정순 씨, 오늘이야 준비됐지? 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정순의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마이크와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만수 상인회장이 사회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30년 동안 서문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셨던 박정순 어르신입니다. 어르신께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순입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장부를 쓰고 손님을 맞이하고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객석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이 저를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수는 USB를 꺼내 스크린 옆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하나씩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화면. 재산증여 계약서 날짜와 주택담보대출 계약서 날짜. 불과 일주일 차이였습니다. 제 집을 아들에게 넘긴 지 일주일 만에 8천만 원 대출이 나갔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두 번째 화면. 며느리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화면과 같은 시간대 아파트 경비실 출입 기록. 며느리는 영상에서 시어머니와 행복한 저녁 식사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저는 경비실에서 외출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세 번째 화면. 카톡 대화 캡처. 아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증여 안 하시면 요양원 보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객석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번째 화면. 코인 거래소 송금 내역. 대출금이 그대로 코인 거래소로 들어간 기록이었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은 투기에 쓰였습니다. 정수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학대 일지였습니다. 저는 석 달 동안 작은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휴대폰을 빼앗기고 외출을 막 당하고 밥상에서조차 내쳐졌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었습니다. 객석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몇몇 사람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김만수 상인회장이 정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정순 씨. 정말 잘했어. 행사가 끝난 직후 문지연 사회복지사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지금 바로 신고 접수할게요. 노인학대 조사 들어갑니다. 이재아 변호사도 함께했습니다. 어르신, 증여무효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가처분 신청해서 추가 재산 처분 막을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정순의 집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관이 찾아왔습니다. 경찰도 동행했습니다. 서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노인학대 신고 건으로 왔습니다. 박정순 어르신 계십니까?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시어머님을 학대했다고요?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관은 정순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 창고처럼 쌓인 짐들, 낡은 이불,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반면 거실은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들, 촬영 장비, 넓은 소파. 도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정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너한테 한 가지 가르쳐 주지 못한 게 있었어. 뭔데요?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사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준비한 공책과 일지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순의 집과 자녀 자산에 대한 임의 처분이 금지되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며느리 서영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순이 제출한 증거로 인해 서영의 효도 마케팅이 허위가장 광고로 신고되었습니다. 플랫폼 측은 계정을 제재했고 광고 수익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계정 정지됐어. 서영의 비명이 집안에 울렸습니다. 도윤은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코인 가격은 폭락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한 달 후 법원 조정실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도윤과 서영, 그리고 정순, 이재아 변호사가 동석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여는 강요와 기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무효를 인정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명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임시조치를 내립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도윤이 정순을 불렀습니다. 엄마, 정순은 멈춰섰습니다. 엄마, 내가 틀렸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대구의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그래,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다시 배울 수 있느냐야.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엄마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정수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합의서였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희가 나한테서 배운 걸 다른 사람한테 돌려줘. 봉사든 나눔이든 뭐든 좋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정수는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기로 했습니다. 김만수 상인회장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 끝났어. 네, 회장님, 끝났어요. 이제 뭐 할 거야?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밥 다시 말아볼까 해요.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리는 거요. 김만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지. 시장이 기다리고 있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문시장 방향이었습니다. 여보, 이겼어요. 아니, 우리가 사람으로 남았어요. 정순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정수는 서문시장 한쪽에 작은 주방을 마련했습니다. 어르신 무료 분식데이라는 손글씨 팻말을 걸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정수는 김밥을 말고 국물을 끓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밥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정순의 웃음은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재료를 거들었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작은 주방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김만수 상인회장이 말했습니다. 정순 씨,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네. 회장님, 제가 할 일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중요하지. 살아있다는 느낌 말이야.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정수는 집을 되찾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였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주방 정리를 하던 정순 앞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깔끔했던 옷차림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엄마, 정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왜 왔니?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서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앉아. 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요즘 공사장에서 일해요. 막노동이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서영이는 편의점 알바하고 있어요. 둘이 합쳐서 빚 갚고 있어요. 강민이는 처가에 맡겼고요.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돈만 보였어요. 엄마가 사람인 걸, 가족인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아직 못하겠어요. 자격이 없어요. 도윤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냥 엄마가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저 진짜 잘못했어요.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돈으로만 봤어요.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정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노가 아닌 슬픔이었습니다. 저 아이도 한때는 자신의 뱃속에서 자란 생명이었습니다. 도윤아, 정순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고개 들어.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너 밥은 먹었니? 네, 물어보잖아. 밥 먹었냐고.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수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남은 김밥을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국물을 데워 함께 내왔습니다. 먹어. 엄마, 말 말고 먹어. 사람은 밥은 먹어야지.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김밥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정수는 맞은편에 앉아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달려와 김밥을 먹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도윤이 밥을 다 먹고 나서 정순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볼게. 네. 엄마, 너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알겠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사람이요. 가족이요. 돈이 아니라요. 그래. 그걸 알았으면 됐어. 정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엄마, 이게 뭐예요?
강민이 학원비. 내가 벌 때까지만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안 돼요.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아이는 죄가 없어. 할머니가 손주 돌보는 건 당연한 거야. 도윤은 봉투를 받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정수는 일어나 도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울어.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질 거야. 한참을 울던 도윤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엄마가 허락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도윤아, 용서는 결과가 아니야. 과정이야. 엄마가 용서한다 말한다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야. 정수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거. 그게 진짜 용서야. 알겠니? 네. 엄마, 그리고 엄마한테 갚지 마. 다른 사람한테 갚아. 누군가 힘들어하면 도와줘.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후 서영도 찾아왔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맨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서영은 문턱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수는 서영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SNS도 다 지웠어요.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그래. 잘했어.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정수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엄마가 며느리한테 바라는 건 하나야. 네. 어머님, 뭐든지 할게요. 강민이 잘 키워. 그 아이만큼은 바르게 키워. 그게 엄마한테 하는 사과야.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약속드려요. 그날 저녁 정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거실에 남편 사진을 놓고 앉았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 맞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으로 남은 거예요.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주방에 손님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와서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맙다. 그 다음 주에는 서영도 왔습니다. 강민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강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정수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강민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김밥 먹고 싶었어.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배우고 싶어요. 김밥 만드는 거요. 강민이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래. 그럼 오늘부터 가르쳐 줄게.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정순의 주방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르신들, 상인들, 그리고 가끔 도윤과 서영, 강민이도 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정수는 주방 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움은 흩어지고 삶의 묘미만 남았습니다. 버티고 배우고 돌려주는 일, 그것이 사는 일이었습니다. 김만수 상인회장이 물었습니다. 정순 씨, 요즘 어때? 마음이 편해. 네, 회장님. 편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용서야.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전 이제 알아요. 용서는 결과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걸요. 맞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진짜 이긴 거야.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익숙한 풍경, 익숙한 냄새, 익숙한 사람들. 정수는 이곳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김밥을 말았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셨다. 도윤이가 설거지를 도왔다. 서영이가 강민이를 데리고 왔다. 강민이가 할머니 사랑해라고 말했다. 나는 행복했다. 마지막 줄에 정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능력이다. 나는 이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펜을 내려놓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구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리고 정순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 한 줄이 흘러내렸습니다.